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5월 17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 강타의 웅뚱생뚱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경마라는 것이 매주 시행이 됩니다.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지만 매주 소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승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이기고 싶고 매주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어디 그 사람 마음같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항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갖고 싶은 큰 줄기나 큰 덩어리를 성취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도 여러분들이 생각만큼 잘 안 되시잖아. 그리고 또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 잘 되고 잘 되면은 곧 안 되는 일이 올 것이고, 안 되고 있다 보면 곧 잘 되는 일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세옹지마처럼 둥글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담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는 게 인생살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마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에휴, 정말,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하기 싫고 안 맞을 때는 내가 왜 몸팔자에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하고 싶고, 또 못 맞히는 날 경마장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혹시나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유, 저 새끼 더럽게 못 맞춰. 아우, 저게 사람 새끼요, 이런 소리 들을까봐 쪽팔려요, 솔직히. 그럴 때는 진짜 고개 푹 숙이고 나옵니다. 저도. 얼마나 창피하겠어. 나이 50 먹어가지고 그런 소리 들으면, 제 자신이. 그러니까 제 얼굴에 먹진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배당을 노리려다 저 배당이 들어와서 못 맞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석이 죽어가지고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대가 안 맞을 때도 안 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안 맞히고 싶어도 그냥 팍팍 바로 들어가는 게 또 경마예요. 하루에 뭐 10경주, 11경주도 그냥 쫙쫙 굴러 제끼는 대로 들어올 때 있어. 그러면, 인생이 뭐 있어? 이거 경마보다 쉬운 게 없네. 금방 뭐 매출이 떠가지고 떼부자가 되겠네. 내지는 뭐, 배팅을 하면 떼부자가 되겠네. 뭐 별 생각이 다 나죠. 그렇지만 또 곧 안 되는 게 경마입니다. 그렇듯이 일희일비 할 것도 없고, 잘 되면 곧 안 될 것이고, 안 되면 곧 잘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을 넘게 예상을 해다보고 경마를 접하다 보니까. 제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저보다도 고참 분들도 많잖아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그런데 이제 경마를 하시는 분들, 배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제가 맨날 이겨주기를 바라겠죠. 이게 뭐 사람 심리니까. 자,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강타가 또 촉이 좋잖아요. 또 고배당 촉도 좋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한방이라는 게 있잖아. 한방을 때려버렸을 때 한 달간 그냥 노가 날 정도의 한방 실력이 있으니까, 자, 하여튼 강타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방! 한두도 가자! 빠바바바바바바! 자, 오늘 일요경마의 전반적인 여러분 코리안 더비가 실시되고 있어서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일요경마 때는 대부분의 배당이 오전장에 한두 경주 터졌어요. 그동안 신뢰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도 오전장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경주인지 모르지만 일단 배당이 와장창 터지면서, 자, 한번 상황을 내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전반적으로 중대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으로 외치며 일요일 1경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1경주입니다. 5번 썬업이죠. 이 썬업으로 제가 준메인 승부처로 맞춰드렸을 때가 대각길 원만대예요. 대각길 원만 때 제가 대각길 원만에 썬업을 때려가지고 제가 준메인 승부처로 이때 22.8배를 멋지게 맞춰드린 기억 여러분 나십니까? 네, 납니다요. 나요. 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나셔야 돼요. 분명히 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5번은 이 편성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5번은 공백기를 약간 갖고 있죠. 지난번 경주에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지난번 4월 19일날 경주 때 실질적으로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교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어서 5번 썬업은 이 편성에선 대가리를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누구를 후착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여부가 한 건데 3번 보온용사입니다. 좋죠? 지난번 경주 때 바닥에서 올라와서 취입력을 선보였는데 취입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차피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7번 예신 노브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 이 보온용사도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는 없다. 자, 그래서 3번 보온용사의 취입력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7번 예신 노브가 선행력을 어느 정도 발휘를 해줄지. 장기 휴양마인데요. 장기 휴양마인데 실질적으로 요 마필은 재검시 걸음이 괜찮았던 마필이라서 이 편성에서 주의를 요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장기 휴양마이지만 재검 때 걸음 좋았다. 자, 7번 예신 넘어 이 편성에서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당 마필이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세 마리 정도로 보여주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선 그렇게 센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5번 놓고 3번, 7번 중에서 골라잡아 떨이 5, 3, 7 세 마리 중에서 입상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경주입니다. 진짜로 저도 지금 초벌 예상을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를 한 거를 갖고 또 한번 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아직 전개 같은 걸 아직 써놓을 시간이 없어서 안 써놨어요. 그럼 요걸 써놓으면은 일단 그 써놓은 경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최종 분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압축마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지가 나왔을 때 인기도를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B급 승부처냐 A급 승부처냐, 일반 경주는 거의 고치는 게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B급이냐 A급이냐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니까 일반 경주는 여기서 공부하는 게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랑 여러분들이 하는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고 저 역시도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일일지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자체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종과 뚝심형 마필들이 득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1번 파이어폭스입니다. 자, 포리스테이 캠프의 자마예요. 기본적인 순발력이 갖고 있는 마필인데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았다. 자, 그래서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 이 마필의 최고 베스트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은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져는 가야 되는 마필이다. 자, 다음은 6번 하트밴드라는 마필입니다. 6번 하트밴드. 괜찮죠?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꾸준한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다가 지난번 경시 조정을 거쳤는데,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서인성 마방에서 이제 서승원 등장인데 33조에서 10번 이타켓과 함께 동반 2도를 출전시키고 있는데, 당연히 송금 마필은 6번 하트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외곽 게이트에 12번 투어 마이더스라는 마필입니다. 근간에 이제 개인 대음이 있어요. 개인 대음이 있기 때문에 과연 상태 면에서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다소나마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어찌됐든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편성 자체가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반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12번 투어 마이더스는 당연히 편성상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일단 12번 투어 마이더스까지는 배팅권에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어찌됐든 1번 파이어폭스, 6번 하트밴드, 자, 여기 이제 12번 투어 마이더스. 자, 이 투어 마이더스도 이제 2주 동안 이찬호 기수가 직조를 했던 마필이고, 1번 파이어폭스도 2억 기수가 또 역시나 직조를 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강타는 조교는 직접 보지 않지만 훈련 패턴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고 분석 자체, 훈련 분석, 분석 패턴 자체를 분석하는데, 훈련 패턴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적을 불허한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주특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특기를 살려서 일을 하면 돼요. 내가 몸이 작고 내가 체력이 약한데 나보러 씨름 선수가 되라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기가 잘할 수 없는 일을 갖고서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조겨본다고 나도 조겨볼 필요가 없고 내가 잘하는 것, 전 머리가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노가다 뛸 때 저는 분석하면서 시간을 거기다 쓰니까요. 자,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이고요. 다음 이제 4경주가 곧바로 이어서 일요경마 UCC 준메이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3경주하고 4경주를 오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두 경주를 붙어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3경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뒷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없고, 그렇다고 또 전개 이점을 특별하게 받고 있는 마필들도 없습니다. 5번 스타일스와 1번 축제예비 정도가 전개 이점을 안고 있는 마필들인데,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1번 축제예비시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축제예비는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 배팅군에 그래도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번마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강하고, 여기서 이제 후착이 문제인데, 어느 마필이 과연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위에 이변이 연출될 가능성도 동시에 내포를 하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간에 이번 경기는 제대로 된 한 방을 때려서 멋진 적중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의외로 이변 연출도 조금은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조심은 요하는 그런 편성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승부처 멋진 적중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축제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4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오전장 최대의 승부처인 UCC 준메이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오전장에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강타의 UCC 준메이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야, 여기서는 도대체 어떤 마필들을 노리고 가야 될지 참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에요. 그리고 다들 이번에 아마 요 경주는 소수도 나올 거야. 소수도 나오는데 가는 놈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푸는 애들 있잖아. 이거 푸는 애들보다 제가 정보가 약한 게 아니라 쪽팔리잖아. 전문가가 어디 정보 소스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보가 쪽팔리더라고. 들으면 들어도 그거를 분석으로 승화를 시키고 분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전문가지. 어디 기술을 아는데 무슨 그 쪽팔리게 조경을 아는데 누구를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쪽팔린 거 아니에요. 그게 전문가라고 낫대기를 들고 전문가라고 다니는 것도 보면은 참 나는 이게 자존심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들은 게 있는 건 좋아. 들은 게 있는 게 좋은데 그거를 승화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편성은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고, 또 은근히 또 배당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담고 있는 경주다. 자, 일단 추천 마필은 14번 항룡비상이라는 마필을 한번 추천해 드려볼게요. 항룡비상이라는 마필이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선행을 가든지 간에 따라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편성 자체가 1300이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이 없이는 안 되는 편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기본적으로 선취입력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훈련량 자체, 주로 훈련량 자체도 가장 많은 마필이 저는 12번 항룡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돌아온 임기온이 어느 정도 타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충분한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3번 항룡비상은 이번 편성에서 꼭 한번 배팅군에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이다. 자, 그럼 이번 4경기는 자동적으로 중부당 이상, 작심 배이당을 노리는 UCC 준명인 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이고, 야, 어떻게 이런 마필들을 노릴 수가 있지? 이런 마필들도 요번에 한번 강력하게 강타가 한번 노려볼 생각이니까, 자, 한번 제대로 된 적중을 기대하면서, 자, 이제 4경주 5전차 최대 승부처, UCC 준명인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타의 밥줄 부산경마입니다. 2번 할입니다. 이 마필 좋더라고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 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 약간의 이제 주행 권한을 보이자 재검을, 주행 연습을 받고 출전을 했던 마필인데 주행 연습 때 보니까 걸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환희는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5번 원먼트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이권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갖고 있다. 자, 8번 슈프림 매직입니다. 대가리죠. 데뷔전만 탐색을 했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선 지난번에 3착으로 왔다 해드려도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8번 슈프림 매직은 이 편성에선 당연히 되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 경주 때는 조금 들어간 것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8번 슈프림 매직은 이번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8놓고 2번 5번 자,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5경주입니다. 자, 1호제 5경주 이 편성은 기본적으로 입상과의 우열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고 약간은 이변 연출도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이변 연출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번 슈퍼럭키입니다. 전형적인 기본과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성장을 못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암만에 10전을 치르는 동안 한 번의 우승과 두 번의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그나마도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능력 정체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아주 뛰어난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편성에선 약한 편성이니까 그냥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5번 수백향입니다. 자,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이면서 복승률 100%를 가리키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고 12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데 데뷔전 시에는 선행력을 보여줬고요. 지난번 경주 때는 취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1200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5번 수백향은 이 편성에서 안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이 5번 승백향은 입상이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서 7번 청마성이라는 마필인데 야,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매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사이즈는 갖고 있죠.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요 마필이 청해마예요. 그래서 지난번 경주 때도 제가 그랬어요.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실전에 들어가면 생각보다는 걸음이 좀 덜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의외로 좀 불안한 소질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무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3번 슈퍼럭키와 7번 청마성 특히나 이 3번 7번 조합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쪽으로 본다면 당연히 3번 슈퍼럭키가 안정적이니까 3번 슈퍼럭키를 가져가고 여기에 5번 수백향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7번 청마성은 인기가 왕대가리로 팔리면 불안하다고 보고 싶어요. 그래 인기가 조금 덜하다면 받치는 정도의 메리트는 있지 않느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5경주는 약간의 조심을 요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배팅권의 출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라고 생각이 드는 경주죠. 7번 인디안 파크라는 마필입니다. 인디안 스타죠. 인디안 스타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와 데뷔전 때 모습이 워낙에 출중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능력상 대가리라고 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편성에서는 비교적 편한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7번 인디안 스타를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 자, 여기에 이제 한 마리만 더 가져간다면 당연히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 6번 마리론이라는 마필이겠죠. 당연히 7번, 6번 막권이 가장 그래도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7번, 6번 정도의 입상 가능성과 여기에 이제 1번 개한 명품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1번 개한 명품까지는 봐줄 수가 있는 경주다. 어차피 배당판에서 7놓고 16이 뚫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가 그래도 가장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6경주. 요 경주는 제가 승부처로 선정을 하려다가 고민을 하다가 승부처로 선정을 하지 않은 경주예요. 왜 그러냐? 조금 조금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1번 송환스타입니다. 당연히 팔릴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강타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또 적중을 시켜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승권전을 치르고 있고 1400m의 첫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취임력 측면에서 급박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송환스타는 실질적으로 5kg의 감량 이점을 갖고 있지만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송환스타를 빼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넣고 가기도 뭐하고 자, 아리송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아닙니다. 자, 반대로 2번 장수태양입니다. 능력은 2% 부족합니다. 100% 부족합니다. 능력은 2% 부족한데 방춘식이가 지난주에 통일의 함성으로 멋지게 재기전에 입상에 성공을 하는 지난번 마지막 경주에 일요경과 마지막 경주에 입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서히 출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장수태양은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도 김천호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도 상태가 굉장히 올라와 있었던 마필이에요. 실전과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상태는 굉장히 좋았던 마필. 이번 교시 51.5kg로 방춘식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요 마필 조심을 하고 싶네요. 배당 마필로는 저는 2번 장수태양이란 마필 패턴이 괜찮아서 이번 편성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3번 베스트 보스입니다. 극단적인 기본만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능력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편성은 조금 그렇게 아주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좀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5번 잘났어 정말입니다. 능력상으로는 대가리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편성에선 승본전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선행과 선입이 가능하고 취임력 측면에서의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400m의 첫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5번만은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성 전력. 자, 여기에 이제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7번이 무쇠라는 마필인데 무쇠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3착을 왔습니다. 선행을 나서서 3착을 오긴 했지만 사실 지난번에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어야 되는 마필인데 아쉽게 3착을 왔죠. 자, 그렇지만 이번 편성에서도 무쇠라는 마필은 또 한 번 선행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어느 정도 상태가 많이 호전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7번 무쇠는 한 번 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이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이 편성에서 현재로서는 5번 잘났어 정말과 7번 무쇠 여기에 2번 장수태양 3마리를 추천드리고 1번 송감스타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장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 송감스타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호지 7경주가 오늘 또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이기 때문에 중반부 두 개의 승부처를 묶어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부산경차 3경주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 편성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부산경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로서 자, 이 작심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12번 도원결입니다. 아마 팔리겠죠. 당연히 팔리겠죠. 선행도 갈 수 있고 또 김영건 등짝이기 때문에 또 김영건 마방의 마필이니까 당연히 팔릴 겁니다. 팔리기를 기도합니다. 잘릴 거니까요. 자르고 싶어. 근데 가져갈 수는 있어요. 왜?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무조건 올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배당판을 뒤잡아도 그렇고 배당판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장에 가서 지지난주인가요? 한 마리가 취소된 줄 모르고 부른 적이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20분 간격이나 이럴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 화면이 바뀔 때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그리고 선정 뭐 확정 차수 이런 거 보내준다고 그러고 늦게 바뀐다고요. 그러다 보면 예상을 하러 갈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안 보고 그냥 갈 때가 많아. 그럼 아침에 와서 계속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 스마트폰이나 또 그거 이렇게 굽소리 같은 거로 다 확인을 해본다고. 그랬는데 거기선 취소가 된 게 없었는데 그게 이제 중간 과정에서 취소가 된 거야. 그러다 보면은 현장에 있어도 그 병신같이 그걸 못 보고서 그냥 취소된 말을 부를 때가 있어요. 집구석에서 하면 그런 일이 없지. 계속 매경주 확인해야 되니까. 현장을 가면은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취소된 말을 부를 수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얘가 이런 식으로 하던 애가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서로 간에 믿음이 없는데 뭐로 문자를 신청하고 ARS를 듣고 그러세요? 저 같으면 안 되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니 최소한 강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건 하고 그런 새끼는 아니다. 이 정도는 믿어줘야지. 아니 그 취소된 말도 그냥 개 날라리처럼 어떤 노인네는 이렇게 그 사람을 내가 팬이지만 노인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 왜 그러냐면 야 그 사람이 나이살은 60이 넘으신 분 같은데 왜 노인네라고 이렇게 제가 막말을 비슷하게 하느냐면 아침에 그거를 보낸대. 그러니까 미리 그 문자를 다 해놓고 그거를 그때그때 보내는 게 아니라 아침에 다 보낸다는 거야. 아니 그래도 100명 가까운 문자 손님이 오는데 마치든 못 마치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잖아. 아니 그 세상을 그렇게 사나? 그거는 아니지. 그 어떻게 그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발상 자체를 한다는 게 저는 참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저 그런 성격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한매해 주고 오더라도 저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10년을 넘게 이 자리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그냥 상대방을 그렇게 취소된 말도 모르고 그렇게 엉망으로 예상을 하는 사람 같다고 생각이 들면 문자를 신청하고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거는 서로 간의 신뢰관계는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한 배를 타고 고배당을 마치겠어요. 아, 말이 3000%로 가버렸습니다. 12번 도원결입니다. 팔렸으면 좋겠는데 선행 갈 수 있어요. 선행 갑니다. 상대적인 선행입니다. 근데 이제 거리가 1600입니다. 거리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강등마라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에 강등반대 57kg를 받았어요. 근데 선행 내지는 선입도 되는 마필이고 선입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금강경 시제 계속적으로 하강을 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걸음의 물꼬를 선행을 나서면서 살짝 터는 마필인데 과연 이번 교시 입상이 가능하냐? 이건 물어보는 경주입니다. 대부분이 형국 기복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서 12번 도어결이가 팔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되지만 근간의 행보 자체나 이번에 부정 자체가 늘어난 거나 너무 또 보여요.
강급이 됐다는 것과 또 보이는 선행마에다 여기다 또 등짝 자체도 용근이를 달아놨기 때문에 너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번 도원결의는 받치지 않으면 자르고 싶은 그런 인기만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부산교차 3경주는 작심 배당을 노리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느 마필을 가장 강력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드러난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1번 슈퍼가디안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선행을 못 갑니다. 이번에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13번 파창이도 빠르고 5번 브레이크 트레인도 빠르고 또 여기에 4번 다이아걸도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슈퍼가디안이 그동안 경주에서 모두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시 승권자를 맞이해서 1번 슈퍼가디안이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번 슈퍼가디안이 강하게 팔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기를 모은다면 좀 불안한 인기만 쪽으로 구분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에요. 1번 슈퍼가디안은 이번 경시 부러질 수도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조금 강하다 이렇게도 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또 기본적으로 선의편 강자들도 포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뺄 수는 없지만 아주 강하게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필이라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슈퍼가디안에 대해서는 약간은 반반 정도로 봐주고 싶은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세게는 보지 않는다. 그리고 자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조용한 승부처도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성에서도 나름 배팅권에 충만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5번 메가볼트라는 마필입니다. 자, 선행력에 비해서 추임력이 다소나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5번 메가볼트를 가장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7번 천하오름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입상에 성공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경주력의 상승된 모습을 보여주고도 강한 편성을 만나서 아쉽게 4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7번 천하오름도 가져가고 여기 이제 9번 감원 여장군이란 마필인데 요 마필이 이제 워낙 이제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어느 정도의 경주력 향상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어찌됐든 9번 천하 여장군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5번, 7번, 9번 요 세 마리의 가능성 가장 높게 보는 부산교차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킨랜드컵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서 요번 8경주는 오늘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고요. 다음 부산교차 5경주가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고요. 자, 일요제 9경주가 코리안더비 대상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교차 6경주가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개의 승부처를 연장으로 붙이는 자, 오늘 일요경마의 하이라이트 승부처, 승부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첫 번째, 킹랜드컵 하이라이트 승부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에선 팔리는 놈들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세게 보는 마필은 5번 바다질주라는 마필입니다. 직지점 경주시 빛의 정상의 바다일자 한라축제, 요거 일요 준비인으로 제가 멋지게 맞춰드렸던 이때 3월 20일이 일요일 날 때예요. 이때가 제가 맞춰드린 거예요. 이때가 제 양력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일요경마 때 제가 한구란 해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며 3착으로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능력 측면에서 때 완벽한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며 3착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경제력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에 3kg의 감량 이점과 적임 등장인 박오름 기수가 기생을 했다면 추임력 측면에서는 5번 바다주주가 이 편성에선 그래도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해서 5번 바다질주를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선 굉장히 강하게 보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의 핵심마 5번 바다질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UCC 중매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딱 3마리 갖고 때릴 겁니다. 딱 3마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마리면 적중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1번 에이스 천봉이라는 마필입니다. 선행형 마필들이 많은 편성이죠. 4번 라이즈 앤드 샤우트, 2번 태권 낭자, 9번 울트라블루, 5번 다크스트 나이트. 자, 이런 마필들이 모두가 선행형 혈통을 갖고 있고 선행을 나서야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 중에서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으면서 종발 추임력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1번 에이스 천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 편성에선 편성상 대가리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에이스 천목은 이번 준비인 승부처에서 무조건 배팅권의 중심에 놓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5경주 준비인 승부처 5번 에이스 천목 꼭 가져가세요. 꼭 가져가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딱 3마리 갖고 무조건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준비인 승부처에 강력하게 붙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 빵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이자 오늘의 가장 큰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올까요? 누가 우승을 할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지만 강타도 궁금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팔이 올까요? 아니면 돌아온 현표가 올까요? 야, 어쨌든 배당판에서는 돌아온 현표와 10번 나팔이 지난번 경주시의 케아레이커 클래식 경주에서 멋지게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암마는 55kg 3세 암순말이고요. 거세마와 순말은 57kg를 받았기 때문에 조건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직전과 거의 동일하게 입상 가능성과 압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과연 실전은 어떻게 나올지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인기마 중에서 꼭 배팅권에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로는 비슷비슷한 마필들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4번 돌아온 연표를 말씀을 드릴게요. 4번 돌아온 연표. 돌아온 연표는 뭐가 좋냐면 4번 돌아온 연표는 1800m의 첫 도전을 하고 있지만 선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그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추임력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번 나팔도 비슷한 마필이긴 한데 돌아온 연표가 제가 보기에는 발전 기대치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왜?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이게 급하지가 않고 아주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아주 소폭이라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돌아온 연표는 이번 코리안 더비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자,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어쨌든 이번 더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안정된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겠지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도 항시 있기 때문에 코리안 더비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인 만큼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하는 승부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배당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라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3번 비바이에스예요. 제가 보는 경주에서 3번이 2편성에선 대가리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제가 벌마의 꿈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맞춰드렸던 동급 최강의 2편성에서 나오는 건데 경보대로하고 맞춰드렸죠. 이 편성에서 출전을 하는데 이번에는 비바이스를 저는 대가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그게 바로 조교로 와가지고 지난번에 잘 뛰었던 놈이 조교 봐가지고 그게 좋아서 이번엔 대가리고 지난번에 안 된다고 상태가 좋고 안 좋고 그게 아니에요. 마필이라는 건 경주에서 자기 능력을 뽑아냅니다. 장난을 쳤던 최선을 다했던 그게 그대로 패턴으로 나타나요. 그럼 그게 능력이라는 거야. 경주력이라는 거야. 경주에서 보여주는 마필의 능력 이게 바로 경주력이거든요. 옛날에는 마필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요즘은 마필의 능력이라고 안 쓰고 경주력이라고 쓰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경주만은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이 우수한 마필이 그게 능력마야. 우수마야. 그게 바로 경주력이거든. 그러니까 축구선수가 연습 때 잘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전에서 그 연습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마라도나고 그게 바로 메시라고. 연습 때 막 제기차기 겁나 잘하고 그래도 실전에 가서 맨날 풀빵 지진하고 분위기 못하고 그게 왜 그러냐. 나름의 잠재력이 없고 나름대로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조교로 그런 걸 판단해내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3번 비바이스는 이 편성에서 대단이다. 강력하게 놓고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배당 가능성도 놓고 해볼 수 있는 경주가 부산교차 6경주 현장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1호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1호제 10경주는 지난번 경주 때 겁나게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준 이두가 있죠. 바로 이 8번 럭키라이트와 7번 정상만호라는 마필인데 과연 이들 마필들이 사이즈로만 보면 7번, 8번이 들어와야 되는 경주예요. 사이즈로 보면 옛날 사이즈로 보면 7번, 8번이 제일 세고 근간의 경주력으로 본다면 3번 소로론과 여기 이제 6번 태산번처 요런 마필들이 센 편성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마필이 들어올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인데 이번 경기는 8번 럭키라이트가 100% 선행을 못 갑니다. 선행을 따라가야 되는 조건인데 왜냐하면 안쪽 게이트에 3번 소로론과 6번 태산번쩍이라는 마필이 따라가는 거예요.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 편성은 굉장히 어려운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편성이 굉장히 어려운 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책대로 하면은 3번, 8번, 8번 놓고 3번, 6번, 7번 이런 게 팔리겠죠.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맞힐 수도 있는 게 경마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팅을 세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경우예요. 제가 봤을 때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8번, 7번이 제일 낫다. 사이즈로는 8번, 7번이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상으로는 여기 이제 3번 손오른과 6번 태산번쩍이 근간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지만 사이즈로 봤을 때는 7, 8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 경주는 현장에서까지도 철저한 분석이 좀 필요하고 당일 현장 상태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 현재로서는 7번, 8번 이 두 마필, 7번 정상만은 굉장히 좋게 봐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1호 경마 강태가 준비한 1호 경마 방송 강태 엄청 생뚱 고배당 경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정해졌습니다. 최선의 준비를 한 만큼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했으면 결과도 좋을 거라는 나 자신을 믿고 1호 경마에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멋진 대성을 하시길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